예, 예, 오늘은 2023년 5월 1일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어제 일요일과 더불어서 연휴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어저께 영종도에 혼자 조용히 바닷가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어, 자,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정치 산책 104번째 오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한국 연방 통일을 말아먹은 문재인과 이낙연의 잔당들을 고발합니다. 백제 출신 윤석열이 결국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죠. 우리가 이 한국 문명을 개척해 오면서 우리가 정치적인 미흡한 대책으로 중원 땅을 내주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중원 땅의 주인은 우리 한국 문명의 또 다른 분파가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문명의 적장자요 장자인 우리 조선 인이 또 동이족이 우리가 이 좁은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남북으로 대치되어서 세계 유일무이하게 분단 국가가 이루어져 있는 이 조선족이 된 것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마음속에 너무나 뭐냐면은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간이 어느덧 70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이 흐르면서 이 시기를 이끌어왔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행동을 하면서 그들이 누린 호화호식을 생각하고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입신양명 출세, 기타 그들이 가지고 가는 이 땅의 욕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가소롭죠. 예. 한국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치열한 열정보다는 상대편을 모해하고 상대편을 죽이고
엄해하고 비열하게 살아왔죠. 그들 뒤에는 그렇게 크게끔 만들었던 우리의 엄마 아버지들이 뒤에 있는 것이죠. 왜냐? 그들을 그렇게 키웠던 문재인이나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논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가 논평도 하지 않겠습니다. 김진표나 박병석이나 박지원이나 권오수나 김오수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이 뒤에는 그들을 그렇게 키웠던 부모들이 계시는 것이죠. 즉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키운 것이죠. 너는 공부 잘해 가지고 꼭 출세해 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편을 모해하고 덩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왔죠. 그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사람이 이낙연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대한민국의 역사의 적폐, 이런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앞전에는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조선의 적폐, 두 번째는 이완용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조선 역사의 적폐, 세 번째는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대한민국의 적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대한민국 역사의 적폐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은 전라남도 영광 출신이죠. 그리고 광주 일고를 나왔나? 하여튼 광주 명문고를 나왔죠. 나와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가서 고시는 하지 않고 동아일보 기자로 들어가서 호남의 맹주인 김대중 대통령이 권력을 완전히 쥐고 난 이후에 꽃길만을 걸었던 무일한 그 정치인이죠. 이낙연이가 걸어온 삶은 그야말로 기회주의적인 것이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지금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우리가 대두되는 이야기가 신은스판이죠. 신은스판이라는 것은 첫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매무새, 풍채, 풍모가 멋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신. 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예. 아주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말을 잘한다는 것은
표현을 흡입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하는 것이죠. 이낙연은 이 두 가지에도 완벽하게 부응하죠. 서라는 것은 문장력을 말하는데요. 동아일보 기자까지 했으니까 문장력이 나쁠 리가 없죠. 완벽하죠. 신은 서판, 판단력 뛰어나죠. 호남의 인재들을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생하고 힘들 때 이낙연을 불렀지만 이낙연은 나가지 않았죠. 왜냐? 거기가 가시밭길이거든요.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었을 때 드디어 출사표를 던지죠. 출시하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전남 도지사가 되고 문재인 정부 때 최장수 국회 국무총리가 되고 옛날을 말하면 영의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었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지고 이재명인데 졌죠. 당내에 더불어민주당 내 같은 후보자이면서 대장동 사건을 끄집어내었죠. 이낙연의 꼬봉인 전해철, 박광온, 그리고 많은 이낙연 개가 그들이죠.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이낙연은 같은 내 정적을 제거했죠. 안희정, 조국,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호남은 그동안에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핍박받았고 5.18이라는 참담한 광주항쟁이 있어서 한지 건너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통스러우면서 정치적 피해를 입었던 전남 광주의 본향이죠. 이낙연은 거기에 어떠한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고 살았죠. 오로지 입신 출세와 고위 관료와 신은 서판에 기초하고 있는 자기 출세에만 몰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라는 말이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이낙연은 전남도지사 하면서 청렴도 꼴찌, 아무런 관료로서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 업적을 남긴 것이 없죠. 오로지 기회주의와 출세와 입신양명은 도만 가졌죠. 자기 동생을 시켜서 조나무기가 만든 건설회사에 사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많은 금융사기에도 관여되어 있는 흔적들이 많죠. 검찰개혁을 그렇게 부르짖고 1년 내내 2년 내내 검찰개혁이 수십만 수백만이 몰려와서 검찰청 앞에서 그 할 때 동지를 구하지 않았죠. 오히려 동지의 뒤에 칼을 꽂았죠. 호남이 남긴 가장 비열한 새끼죠. 호남이 난 가장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대한민국 역사의 적폐라는 내용으로 한 5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트 집단의 카르텔화의 타락. 엘리트 집단의 카르텔과 타락이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해방을 하고 난 다음에 어수선한 시기에는 국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과거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시험제도를 도입해서 국가 인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를 중심으로서 특혜를 주고 엘리트를 키운 것은 사실이죠.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군인들에게 초급 장교를 주고 진급을 빨리 시키고, 초급 장교가 군복을 벗고 나왔을 때 5급이나 사무관에 채용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혜택이고요.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을 만들어서 고등고시라 그러죠. 판사, 검사, 변호사, 기타 여기에 줄 서기 위해서 신림동 고시촌이 전 서울대학교의 고시화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의 카르텔화 된 것이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를 택한 곳이죠. 그들은 바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카르텔과 기득권에서 포획되어 규제되어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거기에서 얻어먹은 초콜릿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그 뒤에는 그들을 그렇게 키운 엄마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엄마 아버지는 조선 후기 일제시대 때 엄청난 착취와 엄청난 억압을 받았던 그 한을 자식들에게 원했던 것이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정치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고시 공부를 했죠. 우리 고향 창녕 출신인 홍준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홍준표는 처음에는 출세를 위해서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쳤다가 합격했죠. 그 이후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가서 검사가 되었죠. 홍준표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입신 추세를 위해서 한나라당의 본향인 자기 고향에서 출세했죠. 지금 당대표, 대통령 후보,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시장이죠. 바로 이들의 나라인 것이죠. 두 번째, 지역 토 세력들의 온갖 부패와 그들만의 향락. 그래서 영남에 있는 토 세력들은 영남에 있는 토 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당에 줄을 서고, 호남의 토 세력들은 호남의 정치단체인 민주당에 줄을 서서 온갖 부패와 온갖 향락과 온갖 억압을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오로지 엄마 아버지가 겪었던 그 고통과 역사가 그려왔던 통시성을,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오로지 현재 시간에 출세하기 위해 바빴던, 현재 돈 벌기에 바쁘고, 현재 자기의 새끼 초콜릿 사주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 홍준표와 그들의 나라, 김무성과 그들의 나라, 박지원과 그들의 나라, 정세균과 그들의 나라, 김진표와 그들의 나라, 문재인이 그들의 나라가 된 것이죠. 민주진영이라 해서 그런 사람이 없으라는 법을 우리는 착각인 것이죠. 우리는 이번에 그것에 완전히 속았던 것이죠.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과 동시에 권리당원이고, 그 다음에 개혁국민운동본부의 회원이죠. 정회원이죠. 우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속았죠.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에 맞서서 싸우는 것만,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내통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드디어 그동안의 정치 모델인 영미식을 버리고 대통령제를 버리고 독일과 스위스 모델인 내각제를 바탕으로 하고 내각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정치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했죠. 그 책들이 바로 이런 책들이죠. 이런 책들. 네, 이런 책들. 독일 정치의 우리의 대안, 독일 사회의 우리의 대안, 독일 연방 통일과 지방자치, 우리에게 주권을 누가 주었는가, 연동형 비례대 표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들의 모델이죠.
세 번째, 의회주의를 가정한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의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대의정치라는 이름으로 표를 받을 때만 고개를 숙이고 당선되고 나면 군림하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거의 99%가 그런 놈들이죠. 우리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규제하는 자들이죠. 왜? 법률을 만들어서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책무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쳐죽여야 될 놈들이죠. 네 번째, 몰락한 문재인과 그들의 관료 집단의 무능. 문재인은 노무현의 친구죠. 함께 인권변호사 정치운동도 하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했나? 어쨌든 노무현과 문재인은 친구지 않습니까? 한 10살 정도 차이 나지만. 그런데 문재인이가 권력을 잡고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검찰 개혁을 했습니까? 방역은 잘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권력에서 졌잖아요. 윤석열에게. 그 쓰레기 같은 윤석열에게 졌잖아요. 그리고 몰락한 문재인과 그들의 관료 집단에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무능,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떻게 해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하면서 거짓말 했는데도 우리가 그 사람을 뭐냐면은 통과시켰느냐고요. 부패했던 것이죠. 엄중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나 서방에서 정치학습을 한 자들이 추악한 학벌 신분 세탁, 영미식 정치학습을 한 자들이 추악한 학벌 신분 세탁. 우리나라에서 판검사 고등고시 사법고시만 합격하면은 최고로 치주고 어디 가더라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미국서 영국서 박사학위 받아왔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지 묻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고개 숙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속은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속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개떼 취급하는 것이죠. 저도 미국 피드먼트 한의대 자연의학 명예박사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들이 필요해서 나의 골장의학과 나의 연구의 바탕을 두고 있는 자연의학적 치료를 토대로 해서 그들이 주신 겁니다.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300개 단체 중에서 국제대체학 총유명을 하고 있는 저를 만나러 와서 그들이 뭐냐면은 필요해서 그들이 뭐냐면은 인정해서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피드먼트 한의대 명예박사, 자연의학 명예박사와 개웅 교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국민 주권자로서 일반 시민으로서 똑똑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인사가 그거였죠. 야, 너 돈 벌었느냐? 너 아파트 좋은 데 사느냐? 그렇게 인사하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들이 우리 또래가 이제 60에 왔습니다.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또 하나 더 묻죠. 야, 너가 아들 서울대학교 나왔느냐? 야, 돈 많이 벌었느냐? 너가 아들 서울대학교 나왔느냐? 이것이 뭐냐면은 엄마 아버지의 권력이잖아요. 우리 사회를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포획한 거죠. 규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대한민국 역사의 적폐, 이것을 극복하고 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의 영미수의 정치 모델을 버리고 스위스, 독일 정치 체제를 우리가 스칸드나비아 모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인 헌법을 고쳐서 앞으로 스위스, 독일의 내각제 형태로 가면서 분권화하고 자율화해서 네트워크화해서 우리 사회가 팔도를 연방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방과 외교, 보건은 중앙정부가 갖고 국립대학교는 현재 13개를 균일화해서 평균화시켜서 지방 분권으로 나아가고 하는, 지금 현재 이 순간 누구나 개개인이 우리 중동시장에, 부천 중동시장에 미꾸라지 장사를 하더라도 이런 유튜브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국민의 주권이라는 일념으로, 우리가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누구에게도 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일반 시민들 생활인으로서 가장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싶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예. 74,142년 만 960년 2023년 5월 1일 한국문명학술원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